내 딸은 오늘로 죽었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20년 전 임신했다는 이유로 겨울밤에 쫓겨났던 그날.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남편을 잃었고 모든 고통을 견디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의 목숨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수술 받을 돈이 없어요. 한때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부모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하얀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향했죠. 강수진, 46세.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차갑고 완벽해 보이는 의사의 가슴 한구석에 20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강 교수님, 응급 환자입니다. 72세 남성, 심근경색 의심.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응급실 커튼을 젖혔고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 반쯤 감긴 눈. 그리고 그 옆에서 흐느끼고 있는 백발의 여인. 정말이지, 이럴 수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의사니까요. 아니, 의사가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20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말이. 백발의 여인, 아니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갑에서 동전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강했던 그분의 목소리가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해져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환자, 아니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트 주세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강대호입니다.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심전도 소견, 혈압, 맥박. 모든 것이 심각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환자가 3시간 전에 응급실에 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전문의에게 연락이 온 겁니까? 저는 당직 간호사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보호자분이 수술비 문제로 망설이셔서.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술비.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계셨죠. 한때 그렇게 우아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손이 이제는 거칠고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빨래를 많이 했는지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노인성 반점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이구나.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어머니. 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 상태입니다. 30분 내로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우리는 지금 그런 돈이 1,000만 원. 저에게는 한 달 월급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목숨을 살릴 수 없는 너무나 큰 돈이었죠.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미움, 원망,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픔. 20년 전 그날 임신한 배를 움켜쥐고 쫓겨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딸은 죽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가 저를 밀쳐내던 그 손길. 대문 밖으로 던져진 제 짐가방.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들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수술 준비하세요. 제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환자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수진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분의 눈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마주보면 제 안의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수술복을 벗으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어머니.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오빠였습니다. 강민재. 한때 저를 그렇게 귀여워하던 오빠. 하지만 20년 전 그날 끝내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 오빠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겨우 43세인데 50대처럼 보였죠.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양복, 지친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화장이 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겠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기간은 최소 2주 정도 예상됩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우아하고 단정하고 강했던 분.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그저 늙고 지친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건강했니?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대화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지금 환자의 주치의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료비 문제는 원무과에서 상담 받으시고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강 교수님. 다행히 다른 환자의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으로 돌아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고 오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걸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가족. 늙고 초라해진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옛날의 기억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그들이 망하고 늙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바라던 복수였나.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감정 없는 얼굴. 의사 강수진의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20년 전 그날 비 맞으며 울던 26세 강수진이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그 단어는 텅 빈 거실에 메아리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회진을 돌면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일과였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분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와 오빠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 마음을 짓눌렀죠.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는 예상대로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제 입으셨던 그 낡은 카디건 그대로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는데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죠. 어머니는 괜찮으신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온몸에 연결된 각종 선들. 한때 그렇게 강하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다만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담당 전공의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들고 조용히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저를 내쫓을 때 그렇게 크고 무서웠던 분. 내 딸은 죽었다고 선언하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그저 죽음 앞에 놓인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 면회를 원하시는데요. 5분만 허락하세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벌떡 일어서시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괜찮으시니?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수진아. 어머니가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입을 다무셨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면회 5분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아. 오빠였습니다. 강민재, 43세. 제 기억 속의 오빠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였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싸구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뒤축이 닳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썼습니다. 거리를 두기 위해서. 수진아, 아니 수진 씨.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바쁩니다. 오후 수술이 있어서요. 10분만. 제발. 커피 한 잔만 하자. 오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는 1층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따라오며 계속 머뭇거렸죠.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빠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쥐고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다. 20년 됐죠? 그래. 20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의대 교수까지 됐다니. 혼자서 이 모든 걸. 본론만 말씀하세요. 저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수사는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이 지금 정말 어렵다. 그래 보이던데요. 아버지 회사가 15년 전에 망했어. 부도가 났고 빚만 남았지. 그 뒤로 계속 어렵게 살았어.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안 됐어. 지금은 작은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돼. 그걸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애들 학원비 대고 하면 정말 빠듯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니까 무릎이 다 망가지셨어. 그런데도 계속 일하셔야 했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오빠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20년 전 그때 내가 너를 막아야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비겁하게. 그 말을 들으니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겨울밤. 임신 사실을 알고 격노한 아버지. 당장 애 지우고 그 남자와 헤어져라. 저는 거부했죠.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준호 씨와 결혼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공장 노동자 따위와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당장 헤어지지 못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정신 차려.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너 평생 고생한다. 엄마 말 좀 들어. 그리고 오빠. 오빠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딸은 오늘로 죽었어. 아버지의 선언. 그리고 저는 쫓겨났습니다. 겨울비를 맞으며.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됐어요. 저는 오빠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병원비 명세서야. 어제 수술비 1,000만 원에 앞으로 입원비랑 치료비가 2주면 거의 1,500만 원 정도 나온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약값.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돈이 없어. 저축도 없고 빌릴 데도 없어. 카드는 진작에 한도가 꽉 찼고.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 제발. 그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구나.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구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수진아, 제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를 버렸잖아요. 체면이 깎인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그래서 임신한 딸을 쫓아냈잖아요. 수진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오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 정말 죄송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셔. 제발.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어제 수술비는 제가 의사로서 처리한 겁니다. 환자를 방치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수진아, 원무과에 가서 분할 납부 상담 받아보세요. 정 안 되면 의료급여 신청이라도 하시고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발 수진아,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오빠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죠. 잘한 거야. 당연히 거절해야지. 20년 전에 나를 버린 사람들인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이 짙은 여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짝퉁이었습니다. 올케 언니였습니다. 어머, 처제분이시네요. 한숨이었습니다. 오빠의 아내. 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오빠에게서 사진으로 본 적은 있었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강민재 씨 부인입니다. 처제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니, 처음 뵙는 거네요. 올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가운, 명품 시계, 구두. 모든 것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아, 그러시군요. 처제분, 아까 오빠랑 얘기 나누시는 거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 사람, 참 대놓고 물어보는군. 개인적인 얘기는 곤란합니다. 에이, 우리 가족인데 뭐. 처제분도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시아버님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집도 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올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처제분 같은 의사 교수님이면 돈 많으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올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기셨는데 그걸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원비는 보호자께서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올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제분은 돈 많잖아요. 의사 교수면 연봉이 얼마인데요? 억대 아니에요? 제 재정 상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가족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올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시아버님 위독하시니까 슬쩍 나타나서는 돈은 한 푼도 안 낸다. 이게 말이 돼요? 20년 동안 연락 없었던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처제분이 집 나간 거잖아요. 쫓겨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가난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올케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환자의 주치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맞지?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거리를 헤맬 때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죠.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32층.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텅 빈 공간.
성공의 증거들로 가득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이 집이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던 아들이 앉아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강준서 20세. 제 인생의 전부이자 제가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준서야, 아직 안 잤어?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내일 시험이 있어서요. 엄마는 저녁 드셨어요? 응, 병원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니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준호, 준서의 아버지.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사람. 공장 노동자였지만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 그리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된 사람.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늘 좀 바빴어.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오늘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아들은 제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눈치가 빨랐던 아이였으니까요. 준서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않아야 할까.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어떤 분들이세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준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외가 쪽 친척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일찍 돌아가셨어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이제 20살이 된 아들.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오늘 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엄마를 찾으시더라고요. 수진이 엄마라고 하시면서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혹시 외할머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준서를 봤다니. 손자를 봤다니. 엄마, 외할머니 살아계시는 거 맞죠? 준서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살아계셔. 그럼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 제가 외할머니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 20년 동안요? 준서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20살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왜 외가 쪽 가족들과 연락을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반대하셨어. 너의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준서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아이를 없애라고 하셨어.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하지만 엄마는 할 수 없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고 너의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어. 겨울밤에 임신한 몸으로.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내 딸은 오늘로 죽었다고. 엄마.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엄마는 혼자 너를 낳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간 대학 다녔고 의대에 들어갔어.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어. 너 때문에. 너를 잘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엄마는 너를 낳아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엄마의 전부야. 저는 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외할머니가 오늘 절 보시더니 울으셨어요. 제 이름을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렸더니 손을 잡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운 거구나.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으세요? 그게 쉽지 않아. 외할아버지는요? 어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엄마가 수술했어. 뭐라고요? 그럼 외할아버지가 엄마 병원에? 응.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거구나. 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한 번 뵙고 싶어요. 제가 20살이 되도록 한 번도 못 본 제 외할머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민재는 작은 원룸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병이었죠. 여보, 그만 마셔. 내일 출근해야지. 아내 한수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진이를 만났어. 알아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거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기셨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20년 전에 우리가 뭘 했는데. 민재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비 맞으면서 나가던 동생 얼굴. 나한테 살려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하던 그 모습. 그래도 이제는 성공했잖아요. 의사교수까지 됐는데 뭐. 그게 다 혼자 힘으로 이뤄낸 거야. 우리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그냥 버렸잖아. 내쫓았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오빠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어. 아버지가 동생을 때릴 때, 어머니가 동생을 밀쳐낼 때,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핑계가 돼? 난 비겁했어. 그냥 겁이 났던 거야. 아버지한테 미움받을까봐. 민재는 소주병을 들어 또 마셨습니다. 오늘 수진이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하지. 20년 동안 혼자 그 모든 고생을 했는데. 그때 방문이 열리고 고등학생 딸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또 술 마셔요?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좀 됐어요. 그냥 주무세요. 딸은 쌀쌀맞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재는 빈 소주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조금. 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민재야. 네, 어머니. 어제 수진이 아들을 봤어. 예, 수진이가 아들이 있더구나. 20살 정도 되어 보이던데. 의대생이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수진이를 닮았더라. 그리고 준호도 닮았고. 민준호. 수진의 남편이었던 사람.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준서라고 하더라. 이름이 착해 보이고 예의 바르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자야. 내 손자. 2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자. 어머니. 민재야, 나 정말 후회돼. 왜 그랬을까? 왜 수진이를 쫓아냈을까? 돈이 뭐가 중요하고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 딸을 잃었는데.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아이 낳고 키우고 공부하고 내가 엄마인데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수진이한테 무슨 면목으로 20년 동안 버린 딸한테 무슨 면목으로 그때 복도 저쪽에서 수진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민재는 수진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수진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할 납부로 신청했어. 매달 조금씩 낼게. 그러세요. 수진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가 제 아들이 외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하지만 제가 허락한 건 아닙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손자 얼굴 한 번만 제대로 보게 해줘.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를 따라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한테 다가갈 용기가 없어. 그날 저녁, 수진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집에서 쫓겨난 그날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준호를 찾아갔죠. 비에 젖은 채로 떨면서 준호야. 수진아, 왜 이렇게 젖었어? 무슨 일이야? 준호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집에서 쫓겨났어. 아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랑 우리 아기 지킬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지만 그가 떠난 뒤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등을 돌려야 할까? 바람만이 대답 없이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안정됐다는 뜻이었죠. 의학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면회가 자유로워졌으니 언제든 그분을 마주쳐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 교수님, 512호 환자 차트입니다. 전공의가 차트를 건넸습니다. 강대호, 72세. 제 아버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셨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분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수진아. 저는 대답 없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차트를 확인하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때 그렇게 무섭고 강했던 그 눈빛. 하지만 지금은 힘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얼굴은 마비로 약간 처져 있었고 입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었죠. 아버지가 무언가 말씀하려 했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씀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하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고
식사도 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 계속 회복하시면 2주 후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 진료는 끝났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간호사실에 말씀하세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손이 제 가운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왼손. 마비되지 않은 유일한 손. 아버지, 놓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옆 테이블을 가리키셨죠. 거기에는 작은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는 노트를 찢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단 4글자. 하지만 그 글자들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썼습니다. 너를 쫓아낸 그날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너를 다시 부를 수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 그만 쓰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준호. 착한 청년이었다. 내가 그를 무시한 게 잘못이었다. 그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나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준서를 봤다. 내 어머니가 말해줬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의대생이라고. 아버지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저는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수진아.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회사 망하고 나서 많이 후회하셨어. 매일 밤 너 이야기를 하셨어. 수진이는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나서는 더 심해지셨어. 말도 제대로 못하시니까 답답해하시고 우시고. 내가 봐도 너무 안쓰러웠어.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한쪽 얼굴은 마비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벽, 미움, 원망, 분노.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냥 미워하면 되는데. 그냥 외면하면 되는데. 엄마.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왜 여기 왔어? 엄마 전화 안 받으셔서. 그리고 외할아버지 뵙고 싶어서 왔어요. 준서야, 아직은.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저도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저는 한 번도. 준서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들어가 보렴. 정말요? 단 5분만이야.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섰고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준서라고 합니다. 외손자예요. 준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마비된 얼굴이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서는 어색하면서도 어머니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기뻐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만나게 돼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준서는 그 글씨를 읽고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욱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장면. 제 아들과 제 부모가 만나는 모습.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수진아, 오빠, 고맙다. 준서를 데려와줘서.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조카구나. 의대생이라며? 응, 정말 대단하다. 너 혼자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혼자가 아니었어. 준호가 있었어. 민준호.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20년 전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됐어, 오빠. 아니야. 안 됐어. 나는 오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도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오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변변찮은 월급쟁이고, 집안은 가난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동생한테 손 벌리는 오빠야. 오빠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잘못했어. 많이 잘못했어.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오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아버지 어머니. 제발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한 번만. 그분들 얼마 안 남으셨어. 오빠. 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으시고 어머니는 사실. 오빠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왜? 검사 결과가 나왔어. 췌장암이래. 말기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2년 전부터 아프셨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셨대. 그러다가 이번에 아버지 일로 병원 오셔서 검사했는데 이미 사기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료는 받으실 거야? 어머니가 거부하셔. 돈도 없고 나이도 많으셨다고. 그냥 가시겠대. 말도 안 돼. 치료받으셔야지. 수진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찾으세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고맙다. 준서를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말랐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췌장암이 시라고.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민재가 말했구나. 괜찮아.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치료받으셔야죠. 치료비가 어디 있니? 내 아버지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낼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수진아, 조건이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서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으로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진아. 저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품은 제 기억 속보다 훨씬 작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권유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췌장암 사기. 의사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종합검진센터로 갔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검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딸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검사실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핸드백을 제게 맡기셨죠. 수진아, 가방 좀 들고 있어 줄래? 검사복으로 갈아입어야 해서. 네, 어머니. 어머니가 검사실로 들어가시고 저는 그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은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손잡이는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좋은 가방이었겠지만 세월이 흘러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문득 그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봤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어들려는 순간 수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오늘도 수진이가 보고 싶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일기장? 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모두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2005년 4월 2일. 오늘 시장에서 임산부를 봤다. 수진이도 저렇게 배가 불렀을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05년 5월 20일. 오늘 꿈에서 수진이를 봤다.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남자아이였다. 너무 예뻤다.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수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 2007년 8월 15일. 오늘 당신이 또 수진이 이야기를 꺼냈다. 내 딸은 죽었다고 하셨지만 밤에 몰래 우시는 걸 안다. 당신도 후회하고 계시는 거다. 아버지도 후회하셨던 거구나. 2008년 3월 3일. 수진이 생일이다. 30살이 됐구나. 축하해, 내 딸. 엄마는 미역국을 끓였다. 내가 먹을 수는 없지만. 2010년 6월 12일. 오늘 민준호라는 이름을 신문 부고란에서 봤다. 혹시 수진이 남편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기를 바란다. 제발. 그건 맞았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2010년 6월 20일. 민준호가 정말 수진이 남편이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수진아, 얼마나 힘들니? 혼자서 아이 키우며 얼마나 외롭니디?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준호가 죽은 걸. 2011년 4월 8일. 오늘 남편이 쓰러지셨다. 뇌졸중이라고.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야 한다고 했다. 수진이 생각 때문인 걸 나는 안다. 2015년 7월 7일. 회사가 망한 지 10년이 됐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다 수진이를 버린 벌인가? 맞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다. 2018년 2월 14일. 오늘 우연히 수진이 소식을 들었다. 의사가 됐다고. 대학병원 교수라고. 너무 자랑스럽다. 혼자 힘으로 그렇게 성공했다니. 엄마는 내가 정말 대단하다. 2020년 9월 30일. 나도 이제 늙었다. 몸도 아프고 기운도 없다. 하지만 죽기 전에 수진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2023년 1월 5일. 오늘도 수진이를 그리워한다. 20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엄마의 잘못이다. 모두 엄마 잘못이다. 2024년 3월 20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사기.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권하셨지만 거절했다. 돈도 없고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다. 다만 죽기 전에 수진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 2025년 10월 15일. 기적이 일어났다. 수진이를 다시 만났다. 당신이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수진이가 의사였다. 우리 딸이 그렇게 훌륭하게 컸다. 하지만 수진이 눈빛이 차갑다. 당연하다. 엄마를 용서할 수 없을 거다. 2025년 10월 18일. 오늘 손자를 만났다. 준서라고 한다. 수진이를 닮았다.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다. 손자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미안하다, 준서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수진이가 나를 치료해주겠다고 했다. 믿을 수 없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딸에게 도움을 받나.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 수진이를 더 보고 싶다. 용서받고 싶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년. 20년 동안 어머니는 매일 밤 저를 그리워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잊고 사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저 같은 딸은 없는 셈 치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 어머니도 후회하셨던 거구나.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사셨던 거구나.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신 어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일기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후회하고 계셨으면, 이렇게 그리워하셨으면. 수진아,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잊고 사시는 줄 알았어요. 행복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미안했어. 후회했어.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면목으로 너를 찾아가니? 나는 너를 버린 엄마인데.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너를 찾고 싶었어. 수없이 많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나를 거부할까봐.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엄마.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대기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일어나세요. 안 돼.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나. 엄마.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냉정했어요.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 안에는 한 어머니의 후회와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준서를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준서가 아파서 응급실에 갈 때 엄마가 옆에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제일 먼저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수진아. 내일 시간 있으세요? 응, 있어. 같이 밥 먹어요. 준서도 데려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많이 해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전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내일 외할머니 만나는 거예요? 응. 같이 가자. 좋아요. 그리고 엄마. 준서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그래? 네. 엄마가 웃고 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제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저를 내쫓던 그 겨울밤. 하지만 오늘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처럼.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뒷면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함께. 그리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와 준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한식당.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고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맛있어요. 저희 자주 오는 곳이에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의 팔에 의지해 걸으셨습니다. 발걸음이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손 잡아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할머니는 제 유일한 할머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메뉴판을 보시더니 가장 저렴한 것을 고르시려 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밥 사드리는 날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거.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함께하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입 안 아프세요? 좀 천천히 드세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삼키시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표정을 애써 감추고 계셨지만 통증이 있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밥 먹기 힘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오면 제대로 치료 시작해야 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진아, 엄마 치료받으셔야 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수진아, 엄마는. 어머니가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손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준서도 놀라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파. 어머니가 신음하셨습니다. 준서야, 차 가져와. 지금 당장.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축 늘어지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병원 갈게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의사 가운을 입고 직접 치료에 참여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약해요. 수액 연결하고 진통제 투여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니까요. 엄마를 살려야 하니까요. 1시간 후 어머니는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미안해. 너랑 준서랑 즐거운 시간 보내려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가 중요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오빠. 저는 오빠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오빠,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데? 췌장암 사기인 건 알고 계시죠? 응.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됐어요. 간, 폐까지.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항암 치료 시작 안 하면 6개월도 못 버티세요. 수진아, 오빠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걸 숨기셨어요? 2년 전부터 아프셨다며? 왜 병원에 안 모시고 갔어요? 돈이 없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회사 빚도 다 못 갚았고, 우리 생활비도 빠듯했어. 병원비가 어디 있어?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치료라도 받아보셨어야죠. 알아. 나도 알아.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수진아. 내가 무능해서 엄마 병원에도 못 모시고 간 거 알아. 내가 형편없는 아들이야. 알고 있어. 오빠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치료 안 받겠대.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그냥 가시겠대. 말도 안 돼.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항암 치료 시작할 거예요. 내일부터. 수진아, 안 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엄마는 치료 안 받을 거야. 왜요? 왜 치료 안 받으세요? 수진아, 엄마는 이제 늙었어. 68살이야. 충분히 살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직 늙지 않으셨어요. 아직 살아야 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수천만 원이야. 수억이 들 수도 있어. 그 돈을 엄마 치료에 쓸 수 없어. 제가 낼게요. 안 돼. 어머니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해. 너는 나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 20년 동안. 엄마는 괜찮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너를 다시 만났고 손자도 봤으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막 다시 시작했잖아요. 20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이제 겨우 화해했는데, 이제 겨우 가족이 되려는데. 수진아, 엄마 없이 20년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준서 낳을 때, 준호 장례식 치를 때, 의사 시험 볼 때. 매 순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엄마 만났는데,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다시 보내드릴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수진아,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우는 게 제일 싫어. 내가 슬퍼하는 게 제일 가슴 아파. 그럼 치료받으세요. 제발. 하지만 엄마, 저한테 속죄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살아계세요. 그게 속죄예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20년 동안 못해드린 효도할게요. 준서도 할머니랑 시간 보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주세요. 수진아, 엄마 없는 인생은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 있는 인생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치료받을게. 너를 위해서.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빠가 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글을 쓰셨습니다. 당신까지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제발 치료받아요. 당신. 두 분은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가난도, 질병도, 후회도 함께 견뎌온 두 사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오빠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엄마 치료도 못 시켜드렸어. 민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할게. 엄마 곁에서 잘 모실게.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준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준서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치료받으실 거죠? 할머니 없으면 저 슬퍼요. 그래, 할머니 치료받을게. 준서 때문에라도. 준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 서로를 위해 버티는 것.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통증 관리.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사기 췌장암의 생존율은 5% 미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니까.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20년 동안 그리워하신 분이니까.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 별 보이니? 엄마를 지켜줘. 제발. 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치료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항암제가 주입되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엄마? 괜찮아. 너만 있으면 안 아파. 거짓말. 많이 아프실 텐데. 정말이야.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 힘이 나.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약속할게. 끝까지 버틸게. 너랑 준서 곁에 더 오래 있을게. 네, 엄마. 약속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짧더라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리셨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힘들어 하시면서도 제가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웃으시려 애쓰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좋아. 오늘은 좀 낫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백발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거 갖다 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니, 이게? 모자예요. 머리카락 빠지시니까 춥잖아요.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털실 모자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짠 거니?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서툴지만. 어머니는 모자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삐뚤삐뚤한 뜨개질 자국.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모자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모자를 쓰셨습니다. 조금 크긴 했지만 잘 어울렸습니다. 예뻐요, 엄마. 엄마가 예쁘니? 응. 엄마가 제일 예뻐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수진아, 저기 서랍 좀 열어봐. 내게 줄 게 있어. 뭔데요? 그냥 열어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꺼내봐.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찍었던 마지막 가족 사진.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 4명이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이 사진은 특별했습니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찢어졌다가 다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사진 곳곳에 노란 테이프 자국이 있었고 찢어진 선을 따라 정성스럽게 이어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거 20년 전 내가 나간 다음 날이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서 그 사진을 찢어버렸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그 사진 조각들을 주워냈어. 하나하나 다 찾아서 테이프로 붙였어. 밤새도록. 엄마, 그게 내가 있는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거든.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돌아와줘. 엄마가.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내가 나간 그날 밤. 나는 이 사진을 보며 매일 밤 울었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셨습니다. 엄마 안 돼요. 몸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야. 해야 해. 20년 동안 못한 거니까.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엄마.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 일어나세요. 제발. 아니야.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엄마는 내가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게 싫었어. 내가 고생할까봐 무서웠어. 엄마. 하지만 그게 핑계였어. 사실은 엄마의 자존심 때문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시댁에서 많이 무시당했어. 그래서 너만큼은 좋은 집안으로 보내고 싶었어. 너만큼은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어. 엄마.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엄마는 그걸 몰랐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호, 참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엄마가 그걸 인정했어야 했는데.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끝까지 말할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너를 쫓아낸 그날 밤, 엄마는 후회했어. 당장 달려가서 너를 데려오고 싶었어.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 많이 잘못했어. 어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남편을 잃었고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 엄마는 내 곁에 없었어.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있었어야 했어. 내가 준서를 낳을 때 엄마가 손을 잡아줬어야 했어. 준호가 세상 떠났을 때 엄마가 위로해줬어야 했어.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못난 엄마를 용서해줘.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이니? 응.
엄마 일기장 읽었을 때부터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았어요. 수진아, 엄마도 고통 속에 계셨어요. 20년 동안. 저도 힘들었지만 엄마도 힘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 상처, 미움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빠가 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도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그 글씨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냉정했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모두 아버지 잘못이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고 체면만 생각했다. 정작 중요한 건 내 행복이었는데. 아버지, 20년 전 그날 아버지도 후회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너를 부를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몸은 작고 약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무섭고 강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작은 새처럼 여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미웠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제 등을 떨리는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오빠도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오빠도 힘들었잖아요. 아니야. 나는 오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오빠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동생 지켜줄게. 고마워요, 오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올케 언니와 조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준서야. 어머니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이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올케 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힘든 상황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가족한테 그렇게 대한 건 잘못이었어요. 올케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요. 저는 올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카들도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지예요. 할머니, 저는 민석이에요.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다들 와줘서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병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거 있어요. 준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숙모, 사촌들, 그리고 엄마랑 저. 사진 속에는 우리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병실에 걸어 놓을게요. 그럼 할머니가 힘드실 때마다 우릴 보고 힘내실 수 있잖아요. 준서가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할머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 할머니 오래 살게. 너희들 다 볼 때까지. 저는 찢어진 옛날 사진과 새로 찍은 사진을 나란히 봤습니다. 20년의 세월.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늙었고 상처받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수진아.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갑고 거칠지만 그 어느 것보다 따뜻한 어머니의 손. 아버지가 노트에 뭔가 쓰셨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더 찍자. 좋아요, 아버지.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준서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사진. 2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사진.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만났어. 엄마, 아버지, 오빠. 모두 만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도 기뻐하지? 저 하늘에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엄마랑 화해했어. 20년 동안 못한 일을 드디어 했어. 너도 기뻐해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주머니에서 그 찢어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진 사진.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사진. 이 사진 소중하게 간직할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기까지의 증거니까. 그리고 저는 새로 찍은 사진도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살 거야. 가족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미소를.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병원 앞 벚꽃나무에는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는 6차까지 진행됐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로서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 그리고 준서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종양이 줄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말이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50% 정도 크기가 줄었어요. 전이 됐던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요. 수진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살 수 있는 거니? 완치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가족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오빠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감사합니다다라고 쓰셨습니다. 준서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잘 버티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서야. 할머니 이제 너 대학 졸업하는 거 볼 수 있겠다. 당연하죠. 제 결혼식도 보셔야 하고 증손주도 보셔야죠. 어머니는 웃으며 손자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일주일 후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심장 기능은 많이 회복되셨고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제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의 말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어눌하셨지만 간단한 단어는 발음하실 수 있게 되셨죠. 수진아, 맙다. 아버지,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우리는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꽃향기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복하니? 그 질문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네, 아버지. 행복해요. 행이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 아버지, 평생 후회할 거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 되어서 고맙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한 달 후 어머니도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오빠네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세요. 현관 앞에서 올케 언니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수고했어, 수미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올케 언니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조카들도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저희가 음식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민석이가 만들었구나. 어머니가 손주들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들어와서 밥 먹고 가. 아니에요, 엄마. 저는 병원에 가봐야 해서. 그래도 다음에 올게요. 준서랑 같이. 알았어. 조심히 가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외할머니는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계셔. 다행이다. 엄마, 저 말 있는데요. 뭔데? 준서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뭔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휴학하려고요. 뭐, 왜? 1년 정도 쉬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봐드리고 싶어요. 엄마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준서야. 그리고 솔직히 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더 시간 보내고 싶어요. 20살까지 한 번도 못 뵀으니까.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저한테 배운 거예요. 가족은 소중하다는 거.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혼자 아이를 낳았던 그날. 준호를 떠나보내던 그날. 그리고 다시 가족을 만난 이 순간.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 나아가면 되니까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고, 어머니는 휠체어 대신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자라고 계셨죠. 할머니, 사진 찍어요. 준서가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다들 모이세요. 가족 사진 찍을게요.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오빠네 가족, 그리고 저와 준서. 자,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와, 잘 나왔다. 모두 행복해 보여요. 준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야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수진아. 네, 엄마.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도요,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정말 많이.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공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봐요. 저 새.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새를 쫓아갔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올케 언니는 어머니께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응?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의 의미를. 그래.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맞아. 우리 모두 부족하지.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아.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넌 정말 행복하니? 진짜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복수하듯이, 증명하듯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엄마. 진짜 행복해요. 처음으로. 다행이다. 그게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야.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함께 식당에 들렀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오빠가 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건배? 우리 가족 다시 만난 것을 축하하며,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건배.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잔을, 나머지는 주스를 들고. 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 다들 고맙다. 이렇게 다시 가족 될 수 있어서.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도 한 말씀. 엄마는 그냥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할머니, 우리 모두 행복할 거예요. 준서가 외쳤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따뜻함, 이 웃음, 이 사랑. 몇 주 후, 저는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커다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년 전 찢어졌다가 붙인 그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도 걸어놨네요. 응. 양쪽 다 소중하니까. 어머니가 두 사진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수진아. 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엄마. 우리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어눌하시고 어머니는 가끔 통증에 시달리신다. 오빠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나도 가끔은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이제 함께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2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준호야, 보고 있니? 우리 이제 괜찮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랑 화해했고 준서는 훌륭하게 자랐어. 우리는 행복해. 고마워, 준호야.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어.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안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들.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날들.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날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